국감. 특히 이제 대법원 국감,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이에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도 안 나오고 국민의 이 대표 국회의원들이 나오라고 국민의 대표로서 물어보겠다고 하는데 안 나오고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민의 분노 저희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 그래서 국감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조희대 대법원장 정말 나와서 질의응답하는 것이냐, 어떻게 됩니까? 이번 법사위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고요. 네. 그러면은 통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안 나올 수도 있다, 뭐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하는데 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반드시 출석해야 되고 그것이 법적인 의무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러면 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국감에 출석해서 증언을 해야 하느냐?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상 초유의 지난 그 대선 한복판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선 자격을 사실상 박탈하려고 했던 그 정치 개입, 대선 네. 개입,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왜 그렇게 했냐, 그리고 그것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백한 그때 당시의 행위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법원의 정치 개입, 그리고 대법원의 상권 분립을 훼손한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대법원이라는 곳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신뢰가 무너진 그런 상황이다. 네. 그러면 사법부의 수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들 앞에서 소상히 거기서 뭐 이런 이유로 했다, 뭐 이거 뭐 여러 가지 자기들 입장에서 할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겁니다. 계속 숨어가지고 그냥 사법부의 독립, 뭐 재판 침해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로 얼렁뚱땅 넘어갈 사안이 절대 아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절대 그것을 얼렁뚱땅 넘어가게 하지 네. 않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나와서 말씀을 하셔야 된다, 해명하셔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 국회의원들에게 하는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데요. 사법부나 법원 판사나 뭐 검사들에게 이 국민의 대표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 국회는 국민들이 직접 자기들의 손으로 네. 뽑은, 주권자가 뽑은 선출된 권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한 명이 아니라 국민들의 대리인이고요. 국회의원 한 명에는 국민 수십만 명이 적어도 뒤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사법부의 독립 중요합니다.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런 사법부가 왜 스스로 독립을 훼손하고 정치에 개입을 했는지 이걸 국민들이 묻고 싶은 맞아요. 거예요. 그러면 해명을 해야죠. 그러면 나는 대법원장이니까, 사법부의 수장이니까 체면이 있지, 권위가 있지. 왜 국회의원, 일개 국회의원들이 오라가라는데 내가 가냐? 착각이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국민 앞에 서서 국민의 물음에 답하는 것이 네. 국회의 국감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착각하지 마시고 국민 앞에서 해명하는 그런 기회를 국회에서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 국감에서 출석해서 소상히 해명을 해야 되고 또 선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짓 해명은 안 됩니다. 그래서 왜 대법원의 소부에 해부된 사건을 대법원장이 전화합의체에 회부를 해서 회부한 당일날 바로 즉각적으로 심리 기일을 열었고 이틀 만에 재판 선고기일을 잡았는지, 이틀 만에 이것을 어떻게 그 7만여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다 읽었는지, 실제로 읽었는지, 안 읽었다며 왜 안 읽고 했는지, 그러면 처음부터 심정을 가지고 예단을 가지고 대법원에만 올라오면 우리는 무조건 유죄를 때릴 거야,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윤석열 내란수계의 재판에 대해서는 1심, 2심 판단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대법원에 올라오기만 하면 우리는 무죄 때릴 거야, 이틀 만에 무죄 판결할 거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잖아요. 그럼요. 이건 궁금합니다. 정말 중차대한 일이잖아요. 그럼요. 대법원장은 자신의 했던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답을 해야 된다. 그렇게 예, 생각하는 겁니다. 네. 오늘 최고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안 나오면 정말 큰일 날 것 같다 이 생각도 들고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한 사람이 과연 누구냐 그리고 상권 분립을 저해하고 그걸 파괴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물음을 국민들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예.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흔들고 뭐 대법원을 흔든다. 그러면서 뭐 상권 분립 위반이다. 사법 독립 위반이다. 예. 이 주장을 하잖아요. 국민의힘은 정말 DNA가 적반하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네. 기억하세요? 그때 당시에 김명수 대법원장 물러나라, 사퇴하라, 심지어 뭐 탄핵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했던 게 국민의힘이에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급기야는 대법원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쳐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그 앞에서 대법원장 출근을 저지하겠다며 사실상 거기에서도 막 사실상 난동을 부렸고요. 네. 그리고 또 경비를 뿌리치고 대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과 그 안에서 면담도 했고요. 그러면서 또 나와서 사퇴해야 된다. 네. 그런 식으로 난동을 대법원에 가서 난동을 부렸던 게 국민의힘이에요. 예. 지금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정해진 절차 내에서 네. 국회의원의 그 권한이나 법에 정해진 그런 이제 입법부의 권한을 이용해서 법사위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법에 따른 절차대로 민주당은 대법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한 그 행위는 뭡니까? 그게 사법부의 그 진짜 상권분립 침해 전형적인 그런 행태 아닙니까? 난동을 부리고. 그렇죠. 예, 그랬던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 과거는 싹 그냥 그 입 싹 닫고 마치 기억 상실증이라도 걸린 사람들처럼 우리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주고 상권 분립을 지키는데 네. 민주당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 이런 주장을 할 자격이나 있는 건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그렇네요. 조금만 되돌아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국민들이 다 아직 기억하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국민의힘의 적반하장식 태도 지적을 해주셨고 그런데 이제 내일 이제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13일, 15일 이렇게 13일은 국회에서 15일에는 대법원에서 대법원 국정감사 예정돼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안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그 저희 댓글 통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많은 추측 예상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상 이제 저희가 법사위에서 대법원 국감을 합니다. 이례적인 게 아니고요. 통상 무조건 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러면 국감을 하면 원칙적으로 대법원장이 법사위에 출석을 합니다. 여태까지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대법원장이 국감장에 뭐 안 온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관행적으로 항상 출석을 했다. 출석은 했다. 네. 네. 그리고 출석을 하고 모두 발언을 합니다. 대법원장이. 그리고는 대법원장이 법사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법사위원장이 네 이석해도 좋습니다라고 양해를 해줍니다. 그게 그동안의 관행이었어요. 그랬죠. 예. 그러나 이번에는? 이번에는 다르죠. 이번에 법사위에서 이제 대법원장은 당연히 출석을 해야 되고 네. 모두 발언하고 나가려고 하겠죠. 네. 그러면 양해를 우리가 구해줘야 됩니까? 양해를 해서는 안 되죠. 지금 대법원장에 물어볼 얘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양해는 없다. 그래서 대법원장이 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하. 그래서 국감장에서 선서를 하고 증인으로서 예. 증인 발언을 정언을 해야 한다. 아하.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7만여 페이지 기록 다 읽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뭐라고 답을 할까요? 선서를 했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네요. 네,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국민들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네. 네,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 하면 그러니까 증인으로 증언하면 안 된다. 이런 법은 없죠. 당연히 우리가 증인으로 신청을 하면 예.
증인으로서 선서를 선서를 했고 하고. 증언을 해야 돼요. 음. 그래서 이미 증인으로 신청이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해야 되죠. 아, 그래서 정말 궁금한 사항을 물어봐야죠. 네. 그래요. 자, 이 법사위에 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국감도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오는 건 그동안 나왔으니까 나오는데 그 이후에 자리를 이석할 수 있을지 양해는 없습니다. 양해는 없다. 그러면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를 거부하면 거부한다. 일단 출석조차 하지 않으면 이거는 사실은 국민에 대한 이거는 배신이고요. 국민의 명령을 위반하는 겁니다. 대법원에 국감을 하는데 대법원장이 안 나온다?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그동안 그런 경우는 제가 알기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와야 되고요. 나오면 이석의 양해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 간행적으로 이석의 양해를 해줬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증인으로 선서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네. 근데 만약 선서를 하지 않는다. 그 부분도 사실은 국민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리고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국민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특권은 없습니다. 그렇죠. 특권 집단도 없고요.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 가지고 윤석열이 네. 구치소 왕 역할처럼 구치소 대통령처럼 여전히 군림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나 그래서 국민이 용납하지 못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구치소에 가서 그 특혜를 확인을 했고 구치소장이 지금 다른데 전보 조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과거에 대통령을 했을지라도 특혜는 없고요. 사실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합니다. 대법원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증인들과 동일하게 대법원장이라 할지라도 국민들 앞에서 선서하고 증언을 하셔야 된다. 그것이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다. 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법사위 저희가 주목을 계속 해보도록 하고요. 특권은 없다. 특권 집단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가셔야 되니까 이거 좀 짧게 여쭤보면 네. 특권 집단 이런 사람들 생각해 보면 검사가 머릿속에 확 떠오르거든요. 이번에 김건희 특검에서도 사실상 항명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검찰개혁 어렵구나. 뭐 상복을 사실상 입고 온 게 아니냐라는 검사들의 모습도 우리가 봤었고 참 특권을 계속 누리려고 하는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검사들의 모습을 또 지켜보게 되는데 검찰 개혁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그 수사 권과 기소권이 검찰이라는 기관에 사실상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권한을 남용하고 네. 또 심지어는 권력에 빌붙어서 이 국민들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는데 네.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서 자신들의 권력을 더 키우는 그런 역할을 그동안 계속 검찰이 해왔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국민들께서 더 이상 검찰에 그런 권한을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을 해라. 네. 이게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검찰 개혁의 주체는 국민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일단 첫 단추를 지난번에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통과로 시작을 했고요. 네. 앞으로 1년 동안 이제 남은 검찰 개혁 과제를 이제 정부와 민주당이 같이 힘을 합쳐서 완수를 할 예정이고요. 네. 물론 이제 과정에서 여전히 검찰 기득권 세력의 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이런 것이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검찰 동우회 뭐 이런 데서 이 뭐 헌법 소원 뭐 이런 것도 권한쟁의 뭐 이런 것도 제기를 하겠다 이런 이제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결코 이 70년 이상 이렇게 그 최고 권력을 가졌던 검찰이 그 권한을 내놓고 이 자신들이 이제 공소청으로 이 되는 것을 순순히 그렇게 당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뒤에는 국민들이 있고요. 또 민주당도 매우 단호합니다. 반드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 네.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지켜보시고 함께해 주시면 반드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법사위에 검사들이 이제 출석을 가끔씩 하잖아요. 네. 그 검사들의 태도를 보면서 국민들이 그러니까요. 야 진짜 검찰개혁 정말 필요하구나. 저렇게 네. 국회에 와서도 저렇게 오만불손한 모습을 보이는데
얼마나 일반 국민들에게는 진짜 얼마나 심하게 하고 네. 그런 이제 건방지게 국민들을 진짜 탄압을 했을까 이런 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국회에 와서도 저 정도면 야 검찰청에서 수사할 때는 정말 어느 정도였을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검찰 개혁은 검찰이 자초한 겁니다. 아하.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회의원들이 선출된 권력이지만 국민들의 공복이고 가장 국민을 섬겨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검사들은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국민들은 자기 밑에 있는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들에게 진짜 하대하고 우습게 보고 이러는 네. 것이 몸에 밴 사람들이 검사들인 게 아닌가. 법사위에 와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맞아요.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검찰 개혁은 검찰이 자초했다. 그리고 국회는 국민이 명령하는 검찰 개혁을 정말 철저히 완수할 거다. 네. 예, 그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법개혁 또 검찰개혁, 언론개혁까지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가 해내고 있고 국회의원들이 또 전현희 최고위원이 앞장서서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보고요.